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발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의 발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동하는 경우예요.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 하는 내용을 이제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 전에 이 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발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발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 이 세 가지 형태, 그러니까 첫 번째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다음에 진동하면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 열기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똑같아요. 하나의 수열이 주어집니다. 이 수열에 대해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수열이라는 것은 n에다가 1, 2, 3, 4, 5 차례대로 대입했을 때 과연 그 순서상이 나타내는 점이 어떤 특별한 값에, 특정한 값에 가까이 다가가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 n에다가 차례대로 대입해서 점을 찍으면 n이 1일 때 1 빼기 1 0이고요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이렇게 되잖아요. 5일 때 4, 그죠?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면 n이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한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를 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AN, 일반항이 2n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BN, 일반항이 마이너스 n의 제곱이 있죠. 전부 다 쓰이면서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형태인데, 첫 번째 AN 값을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무한히 플러스 쪽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플러스 무한대로 증가하는 형태, 발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들을 그래프상에 나타내서 찍으면 이렇게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형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중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두 가지 형태에서 첫 번째가 한없이 커지는, 양수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두 번째 형태도 가능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모두, 두 수열 모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든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든 수렴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 수열은 발산한다라는 말 씁니다. 발산이라는 뜻이 앞에 나와 있죠? 뭐죠? 발산이라는 뜻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한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렴하지 않는 모든 수열은 발산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별표해 두고요. 1번 이렇게 번호를 한번 매겨 볼게요. 수렴할 때 조건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수열이 주어지고요. n이 한없이 커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an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커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할 거고요. 기호로는 리미트 an,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해주세요. 선생님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은 이제 플러스 기호를 생략해서 그냥 무한대로 씁니다. 플러스 무한대나 무한대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그렇죠. 무한대. 그리고 이 무한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숫자가 아니라 이 무한대는 커지는 상태예요. 커지는 상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별표를 해두고요. 자, 2번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은 일단 수열 n이 주어지고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말하고요. 기호로는 마찬가지로 기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네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equal 마이너스 무한대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배우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2번. 다음 수열이 발산함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확인하시오인데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관적 사고력을 직관력이에요. 직관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계산식으로만 극한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데요. 자, 여기서는 해설을 위해서 뒤에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나 문제집 뒤에는 이제 해설이 있잖아요. 그 해설을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요. 그걸 한번 참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인데요. 일반항이 주어졌어요. 일반항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an 값이 10-3n일 때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n의 값이 이제 x축은 자연수니까요. 이렇게 x축을 긋고 자연수 1, 2, 3, 4, 5 그리고 이제 n에다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그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값을 순서상으로 표현하니까 1일 때 7, 2일 때 4, 3일 때 1, 4일 때 마이너스 2, 5일 때 마이너스 5. 그래서 경향성을 볼 수 있죠. 이 점들을 쭉 연결하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렇죠, 작아지는, 끝없이 작아지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결과적으로 식을 쓸 수 있는데요. 리미트를 LIM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맞고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이 10-3n 이렇게 쓴 다음에 equal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정확하죠. 근데 이제 빨리 쓰다 보면 이 리미트 값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급하니까 리미트 하고 n이 무한 들어갈 때 화살표하고 리미트 기호를 이렇게 간략하게 쓰더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에서 an 값은 그래프 그리는 시간은 따로 안 주니까 동영상을 멈춤을 한 다음에 보고 그린 다음에 설명을 이어서 듣기 바랍니다. an 값이 n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법은 x축의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일 때, 1일 때, 3일 때 값을 구해서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1, 그 다음에 3일 때 6, 4일 때 13. 이거는 곡선이잖아요. 곡선은 정확하게 그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들을 연결해서 천천히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함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an 값이 n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이걸 플러스만 안 되는데 보통 플러스는 생략해서 무한대 이렇게 발산한다,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들어갈게요. 이제 발산의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형태인데요. 이렇게 한번 별표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하고 세 번째 뭐냐면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요. 음의 무한대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경우는 진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진동 발산이라고 불러요. 진동 발산. 진동하면서도 수렴하는 게 있었죠. 근데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경우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예는 AN 값은 일반항이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두 값을 진동하는, 두 값만으로 진동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B에는 마이너스 2의 n-1 승이죠. 이 값은 홀수항과 짝수항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크게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면 마이너스 1의 n-1 제곱은 이렇게 진동하죠. 어떻게 진동하냐면 일단은 1일 때 1이었다가 2일 때 마이너스 1, 다시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같은 값으로 계속 진동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대로 진동한다고 그래요. 그냥 근데 둘 다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진동.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2의 n-1 제곱인데 1일 때 값을 한번 대입하면 1이 되잖아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다가 크게 벌어지면서 발산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동 발산이에요. 둘 다 진동입니다. 또는 교대로 진동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과 음이 교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주로 짝수항, 홀수항으로 구분합니다. 짝수항일 때 뭐 양수이면 홀수항일 때 음수 이런 식으로 교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수열 A, N, B에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또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교대로 진동하니까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발산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하게 되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 발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수렴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가지 값 알파로 알파에 가까이 가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때도 진동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진동 수렴도 있긴 있지만 한 가지 값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발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 발산이라 불러요. 진동 발산.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진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퀄 무한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 라고 쓰고 세 번째는 그냥 진동, 발산, 진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먼저 3번을 볼게요.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요 n번장이에요. n번장 2n-1분의 3, 그 다음에 2-3의 n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1 n제곱, 그 다음에 4번 n 마이너스 n분의 1. 나중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바로 수식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직관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꼴의 그래프는, 이런 꼴의 수열은 수렴하거나 발산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뒤에는 그림을 한번 참고하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을 보면 일반항 AN 값은 2n-1분의 1이죠. 근데 실제 한번 생각해 보면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형태는 어떤 꼴이 되냐면 무한대에다 2를 곱하면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에서 1을 빼도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3꼴이에요, 꼴.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3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그죠? 0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중에는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참고를 하되 그래프 그리는 시간은 따로 안 주니까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그래프를 그린 후에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일 때 3,
1일 때 3, 2일 때 1. 그래서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런데 이 값이 작아지지만 x축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x축과는 만나지 않아요. 계속 가까워질 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극한값은 0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n-1분의 3 값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이번은 an 값이 2-3의 n제곱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값은 2에서 빼기 3이네요. 3의 지수가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한대도 굉장히 큰 수인데 지수꼴의 무한대요. 이거는 더 빨리 커지겠죠. 그죠? 2에서 무한대를 빼준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에서 무한대를 빼줍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실제 1부터 차례대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7, 3일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작아짐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3의 n제곱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일반항을 보니까 an 값은 2분의 여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꼴이 있죠. 그러면 n이 짝수이면 양수, 음수이면 홀수 이렇게 해서 홀짝홀짝 변하는 게 보이죠. 진동하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1일 때 1,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 1일 때 1, 2일 때 0, 그 다음에 3일 때 1, 4일 때 0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1이고요. 짝수일 때는 0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진동이죠. 자, 이것은 발산한다고 써도 맞고요. 발산한다고 써도 맞고 진동한다라고 진동 발산이라고 써도 맞습니다. 그냥 진동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동하면서 수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 발산 또는 발산 이렇게 써야 됩니다. 4번을 볼게요. 4번 형태도 일반항 an이 n-n분의 1인데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요 꼴은 어떤 꼴이냐면 an이요 n-n분의 1이잖아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꼴은 어떤 꼴이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입니다. 그런데 무한대분의 1 값은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무한대만 남습니다. 그죠? 무한대만 남아요. 그 발산하죠.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도 자, 1일 때 0, 2일 때 2분의 3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니까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써도 되고요. 발산이라고 써도 정답입니다. 그러면 식으로 쓰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n분의 1 쓰고요. 자, 이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무한대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그림을 그린 후에 다시 설명을 들어주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생각 넓히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수열이 주어졌습니다. 수열 AN이 주어졌고요. 수열 N인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은 홀수 번째, 그러니까 홀수항만을 골랐고요. 여학생은 짝수 번째, 즉 짝수항만을 고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수열 AN이 있을 때 여기 수열 A의 2n-1, 그 다음에 A의 2n 이렇게 홀수항과 짝수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홀수항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항이 됩니다.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짝수항과 홀수항을 이렇게 A의 2n-1과 A의 2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두 알파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짝수항도 알파, 홀수항도 알파에 수렴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수열이, 모든 항이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짝수항이라고 다른 값으로 또는 홀수항으로 다른 값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모든 수열이
수렴하는 모든 수열에 만족하기 때문에 뭐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라고 했는데요. 얘는 간단하게 앞에서 교과서에 나왔던 an equal n분의 1을 들을 수 있겠죠. 일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 값, an 값은 우리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항 홀수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갑니다. 그럼 홀수항이라는 것은 a에 en-1인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en-1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 값은 분모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빼기 1분의 0. 1이죠, 참. 무한대분의 1 꼴이기 때문에 0으로 가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짝수항을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en equal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2n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죠. 2n이니까. 그죠? 무한대분의 1 꼴이니까 얘도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의 역이 우리가 이제 명제에서 역이 대우를 배우잖아요. 자, 2번은 역의 역. 가정과 결론이 바뀐 명제를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수항도 짝수항도 각각이 수렴해요. 수렴하면 과연 수열 AN도 수렴하는지 보통은 그런데요. 아닌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례가 있습니다. 발례라고 해요. 발례. 발례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예라고 하는데요. 발례는 하나만 들어도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몇 가지 발례가 있는데 주로 진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앞에서도 예가 비슷한 게 나와 있는데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a, en-1 홀수항은 모두가 1이에요. 그리고 짝수항 a의 en 값은 모든 항이 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상수 수열은 분명히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리미트 a 홀수항도 1로 수렴하고 짝수항은 0으로 수렴하죠. 각각은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은 수렴한다는 것이 성립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an을 보니까 수열 an을 보면 어떤 수열이에요? 홀수항은 1, 짝수항은 0, 1, 0. 어때요? 이렇게 진동하고 있잖아요. 얘는 진동이죠. 수렴하지 않죠.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발산. 이런 예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